네, 안녕하십니까. 퇴근 후 인터넷에 연재한 글을 모아 해세인간 시리즈를 낸 김동식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는데 퇴근 후에 뭐 딱히 뭔가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재밌는 걸 많이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인터넷 공포 게시판에서 재밌는 놀이를 하나 합니다. 릴레이 소설이라고 이름만 봐도 약간 감이 오시잖아요. 댓글창에서 여름에 릴레이로 쓰는 거. 근데 릴레이 소설의 단점이 저는 나름 재밌게 넘겨줬는데 뒷사람이 재미가 없을 때 답답함. 그래서 뒷내용까지 다 쓰자는 욕망이 들어서 우연히 딱 글을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아서 일상에서 없었던 경험, 약간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처음 느껴서 댓글 중독이 되었고 열심히 매일같이 글을 써서 1년 반 만에 300편을 쓴 겁니다. 이렇게 300편을 썼더니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에 글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작가로 데뷔한 그분들이 끌어올려 주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가라는 그런 자의식?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책이 해외로 번역 출판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출판계에 소속되어 있구나. 나도 작가구나. 라는 이런 감각이 되게 크게 왔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첫 책 나온 그 순간보다 더 실감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오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쓰잖아요. 다른 이제 약간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는 번역했을 경우 그게 느낌이 안 살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위험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쉽게 했을 때도 이야기 자체의 퀄리티는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내 글이 먹힐까? 이 궁금함, 그리고 먹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걸 계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소설집이 끝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게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항상 인간의 나쁜 점만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인간의 좋은 점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좋은 점이 담긴 인생박물관이라는 책을 이제 작정하고 써서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바람은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기존 제 책은 호불호가 좀 심해서 안 보다가 좀 마시는 분도 꽤 제가 몇 번 배웠었고 또 너무 무서워서 읽다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쯤 갖고 싶다는 이런 욕심으로 그 책을 냈습니다. 계속 시도 중인데 실패 중이죠. 그러니까 제 최고 기록이 글자 수 기준, 우리 한국어 글자 수 기준으로 28,000자가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럼 장편 몇 자예요? 물어봤더니 18만 자라고? 그럼 아직 택도 없네? 그래서 아직 실패 중인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장편 쓰는 게 어려운데 다른 작가분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을 많이 잘 쓰세요? 그분은 아무리 짧게 쓰려고 해도 길게 써진대요. 사람마다 그게 좀 타고나나 보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단편잡이로 태어났고 그분은 장편잡이로 태어났고 오른손 쓰는 걸 연습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장편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노포의 아저씨들이 한 아버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짠다. 술에 취해 잘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최고의 한 줄을 완성하고자 애쓴다. 그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게 된다. 배 나온 남자는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해도 감이 오기 시작한다.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할 게 많은지 알려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말해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그저 위로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고 싶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에서 배 나온 남자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드디어 깨닫는다. 짧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의 감정 이런 걸 조금 전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하거든요. 영화 속 드라마나 이런 장면 봤을 때 주인공이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더 와닿잖아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말로, 그러니까 작가의 지문으로 누구는 분노했다 하는 것보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캐릭터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약간 짧은 지면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고, 또 문장이나 이런 설명, 이 상황, 이 이야기에서 세계관 같은 걸 설명할 때 작가의 지문으로만 설명하면 되게 좀 지루해져요. 근데 이걸 약간 어느 정도는 캐릭터의 대사로 조금 넘겨주는 편이 좀 덜 지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이 있다면 캐릭터의 대사로 약간 넘겨줘라. 그리고 마지막 초단편 소설, 그리고 초단편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모든 소설에서는 전 반전 결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벌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아세요. 뒷내용 예상하십니다. 예상 못할 결말을 던지고 이 예상 못할 결말이 말이 되도록 앞으로 돌아가서 복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못한 결말을 맞이한 독자가 뭐야 하다가 아, 그게 그래서 그거였던 거야? 약간의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이상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꿈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사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 마인드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고 또 좋은 운이나 사람들의 마음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이제 활용되어서 인생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고민할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 아마 앞으로도 적당히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꿈이나 목표를 상정한다기보단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